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과 비슷하게 시장이 또 큰 폭으로 반등을 해줘서 나름 기분 좋게 방송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평소에도 뭐 그렇게 기분이 썩 나쁘게 진행하지 않았지만 오늘따라 더 기분이 좋게 방송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워낙 그동안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밀리고 뭐 하루에 1, 2% 지수가 빠지는 거는 뭐 간지러울 정도로 뭐 빠지면 5%, 6%, 7%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또 오를 때도 시원하게 올라주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시장에 빠지면서 뭐 1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던 혹은 반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던 이 두터운 신용의 벽이 1차적으로 무너지면서 이 주가 사이에 이 물량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급등락이 일어났다라고 보여집니다. 흔히 이런 급등락이 있을 때 사실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 급락을 맞아서 미처 피하지 못했다면 이 급등락을 이용해서 물량을 줄여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큰 하락을 시장이 맞았다라는 것은 시장이 앞으로 다가올 이 혹독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먼저 선반영을 해서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빠졌다라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악재성 뉴스,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이 하는 뭐 시장 뭐 대폭락한다, 뭐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라는 말들, 모든 게 부정적인 부분이 많지만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빠진 것도 굉장히 좀 드물게 빠진 거긴 해요. 한 번에 반등조차 못 주고 빠진 거는 거의 제 주식 인생에서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회원님 이 애청자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당황스럽고 고통받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이후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가 그러면은 이제 투자에 있어서 성향이라는 게 또 있는데 나는 중장기 투자야, 나는 단기 성향이야, 그리고 나는 가치 투자야,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성향이 강한 중기 투자자입니다. 계좌 자체를 분리를 해놓고 중기는 아예 쳐다도 안 보면서 거의 이제 그냥 묻어두는 성격의 중장기 가치 투자를 하는 쪽이고요. 계좌 하나는 단기 스윙이 주로 진행이 됩니다. 거의 길어야 일주일. 계좌에 이제 오래 두지를 않기 때문이죠. 완전히 이제 이게 상승 추세를 탄다면 이 상승의 고점까지 노려보긴 하나 거의 이제 중간에 잘라먹는 경우가 저는 굉장히 많아서 제 성향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성향이 이제 뭐 중장기 포트를 꾸려 나갈 때는 그냥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가냐, 그냥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내가 사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미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번 증시에서 하락 이후에 상당 부분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상당 부분 진행될 거예요. 이게 2개월이 될지 3개월이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올라가다 내려가다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적어도 70% 이상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계획을 세우고 이런 자금 계획을 안에서 나는 중장기 포트를 꾸려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 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첫 타점을 이제 조정을 하기 위한 물량 정리 구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첫 타점이 약간 위에 잡혀있던 이 대형주 관련해서 일정 부분 비중을 줄여놓고 나중에 이 기나긴 이 과정 속에서 차분히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번 증시 대하락에 대한 큰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분할 매수를 해야 될까가 중요한데요. 아마도 한 20번 이상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20번 이상, 아니 좀 길면 더 많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서 올라가면 분명히 좀 자르면서 단가를 계속 낮추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이 거쳐지면 이러한 종목이 아마 중장기 투자로 남겨둘 계좌의 자산으로 될 걸로 보이고요. 반대로 단기 성향의 종목은 만약에 물리면 반등하면 최대한 손실폭을 줄여서 다 잘라낼 겁니다. 다 잘라내고 최대한 지수와 함께, 네, 지수의 방향과 함께, 지수는 여전히 위아래로 갈 거기 때문에 이 지수의 방향과 함께 춤을 추듯 트레이딩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이렇듯 뭐 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본인은 짧게 들어와서 매매를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들어와서 예기치 못한 중장기 투자자가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작은 계획이죠. 단기 투자를 마음 먹고 단기에 큰 수익을 얻으려고 네, 비중 베팅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한 번에 모든 기회 요인을 날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나눠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또 반등한다라고 해서 이제 좀 흥분된 기분으로 매수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있을 뭐 두세 달 사이에 이 시장의 방향은 어떠한 순서로 갈 것인지, 그리고 이 하나의 이 폭풍이 휩쓸고 간 증시가 제자리를 찾기 위한 과정 속에서 어떠한 악재가 앞으로 튀어나올 건지, 그 악재가 튀어나올 때는 나에게 과연 기회가 될 것인지 아닌지를 계산을 해보면 충분히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오늘 시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어젯밤이죠. 어제 이제 시장을 박살냈던 이 미국의 경기 부양책의 채택 부분인데요. 어젯밤에도 사실 이게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근데 어제 언급드린 차라리 채택이 안 되면 오히려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채택 안 된 부분은 사실상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I don't care입니다. 왜냐? 될 거거든요. 돼야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 걱정을 안 하는데 이 부분에서 다른 게 하나가 튀어나왔어요. 연준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에 대한 unlimited, 네, unlimited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한 부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카페에다가 이 영어 원문으로 된 거를 올릴 때 코멘트를 달았죠. 시장에 지금은 별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자, 그럼 계속 별 영향이 없는 기사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뭐 나중에 이렇게 돈을 자꾸 찍어내다 보면은, 그리고 기업의 회사채를 자꾸 사주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은 발생하겠죠. 뭐 모럴 해저드 문제라든지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렇지만 지금의 저는 이런 무차별한 돈 살표는 나중에 이게 안정이 된다면 시장을 로켓포처럼, 네, 총알처럼 쏘아 올릴 토양에 굉장히 좋은 비료를 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 때 보면 이 봄철에 이제 토양의 질을 먼저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비료와 퇴비를 사용해서 토양의 질을 갖고 놓는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이 하나 시장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가 부분이죠.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이 움직이는데 굉장히 크게 반응하는 거는 정책이 아니다. 네, 유가 부분이고, 이 유가는 회사채에 대한, 즉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우려를, 시장 심리를, 네, 시장의 투자 심리를 낮춰줄 수 있는 부분이 이 유가였구나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유가의 상승이 또 주식의 이 상승에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거라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유가는 20불대입니다. 최근에 20불도 깨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죠.
깰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유가가 20%를 깰 수도 있겠구나. 차트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초점 붕괴하고 더 깨고 내려갈 수 있는 차트의 모습이나 미국에서도 값산의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도 더 이상 이거를 끌고 갈 명분이 점점 줄어들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감산은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 유가가 안정화를 접어든다면 추후 감산을 한다면 이 또한 상승의 기폭제입니다. 유가 반등의 기폭제가 될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시장이 굉장히 크게 반등할 수 있었던 거는 길리어드 렘데시비르에 대한 FDI 희귀의약품 지정을 통한 뉴욕시의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진 부분입니다. 일단 이 치료제가 듣고 안 듣고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약이 없기 때문에 뭔가 개선이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나 중국에서처럼 이런 높은 치사율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치사율이 높게 나옴으로써 글로벌적인 공포가 됐죠. 근데 그런 부분을 잠재울 수 있는 이런 치료제의 탄생, 치료제의 지속적인 이슈화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파생을 하는 트레이더 입장에서 이 숏 포지션에서 굉장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시장을 한 번에 엎어버릴 수 있는 이 카드죠. 지금의 이 문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를 야기하고 소비가 둔화되며 사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셧다운되는 이 부분을 야기했는데요. 자, 다시 돌아서 보면 이런 부분을 한 번에 해결은 뭘까요? 치료제의 탄생. 걸려도 그래, 이것만 먹으면 괜찮아 라는 희망을 있으면 이런 경기 침체, 치료제 빨리 해서 빨리 정상시키면 되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면 과연 시장을 빼고 싶어 하는 보이지 않는 그들이 시장을 공격적으로 뺄 자신이 있을까요?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이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회사가 망하고 뭐 셧다운을 하고 실적이 떨어져서 뭐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그들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크게 지금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안 잡혀버리고 시장의 공포가 더 오래 간다면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방으로 어마어마하게 쏟아내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뭔가가 이 기반 산업이 박살이 나서 이거를 복구하는데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면, 혹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뭐 태풍이 쓸어버렸다, 뭐 일본처럼 뭐가 터져버렸다 해서 그 지역이 초토화돼서 이걸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걸린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 방에 치료제가 들어가서 개선된다면 이 하방 포지션 잡은 사람들은 죽습니다. 파산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생각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맹목적인 이 비관보다는 그런 부분까지 열어놓고 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이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선물 포지션의 변화, 그 다음 오늘은 하나 추가하죠. 빅스 지수 변동성 축소. 언제든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3개월 정도는 위아래 하면서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변동성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점, 환율 안정적이나 이 환율은 130원은 한번 찍어 줘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1300원 찍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유럽 쪽이 일단 증감 속도가 조금 떨어졌는데 이 유로스탁이라든지 이제 미국 시장 등등 해외 투자한 국내 DLS라든지 ELS라든지 이런 파생 상품에서 손실이 많아요. 손실이. 그래서
만에 하나 외국 쪽에 뭐 마진콜이 떨어진다 했을 때 나가는 외화 유출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우려로 인한 가끔씩 1300원대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라고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죠. 시장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대장주 위주의 낙폭과대 종목을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은 시장을 주도했던 선두 종목이 다 싸졌기 때문에 그 대장주 위주의 매매가 들어간다면 이번에 뭐 2에서 3개월 동안 매집을 해놓으면 적게는 바닥에서 100%는 기본적으로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후 시장이 또 다시 빠질 수 있잖아요. 그때는 또 중국 양회 관련 섹터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부분인지 SOC 관련된 부분의 투자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니까요. 자, 그럼 종목 시장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과 비슷하게 지수로 볼까요? 오후에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없었는데 장 막판 나스닥 선물의 급등과 함께 급작스러운 프로그램 대량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에 막판에 1000억, 딱 1시간 동안 1000억을 쐈고요. 코스피도 1시간 동안 1000억 정도를 쐈어요. 이 자금이 이제 기관계 쪽에서 대량으로 좀 많이 들어왔고요. 연기금 쪽, 금융투자자 쪽에 장막판에 엄청나게 좀 쓸어 담았다라는 점이고, 오늘 시장에서 약간 조금 깨름직한 거는 또 외인의 선물 대량 매도 부분이 조금 걸리는 건 있습니다. 조금 걸리는 거 있는데 기관이 일단은 조금 받아준 거 부분을 좀 보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뭐 줄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씩 비중을 다 줄였습니다. 약간씩 비중을 줄이고 내일자까지 해서 일반적인 종목의 비중을 줄일 계획이고요. 자, 종목들 좀 보죠. 삼성전자 먼저 좀 볼까요? 삼성전자, 왜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를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 때,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을 때, 여러분 중소형주,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쯤입니다. 이쯤에 대해서 매수를 들어왔다라고 했고요. 이제 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우량주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냐라고 하면 같은 기간에 중소형주의 하락폭은 거의 50% 떨어졌습니다. 이 구간부터 중소형주가 하락은 마이너스 50% 난 게 태반이에요. 반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나 이런 우량 주도주 섹터는 시장 대비 강했습니다. 대신 낙폭이 적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폭도 적겠죠. 이 종목에서 지금 당장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종목에서 지금 당장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시장 대비 하락을 적게 했다라는 걸로 저는 자산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요. 내일 추가 반등할 때 이렇게 될 확률도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내일 한번 올리고 떨어뜨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올리고 다시 이렇게 밀었다가 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는 5만 1000원까지, 좀 길게는 5만 1000원까지 좀 보고, 짧게는 한 4만 9천원대까지 해서 비중을 줄여서 나중에 4만 3천원 구간, 2천원 구간에서는 분할로 잡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오랜만에 개인들이 좀 많이 팔았어요. 종목들을 오랜만에 개인들이 많이 팔았고, 연기금이 좀 꾸준히 매집을 해서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탄력이 좀 더 있죠. 대신 그렇기 때문에 낙폭이 좀 더 컸던 부분이고요. 20일선 부분 맥시멈 84,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네요. 삼성 SDI는 오늘 물량을
개인적으로는 조금 줄였습니다. 예, 뭐 매매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삼성 SDIZ 물량을 조금 줄였어요. 25만 원 선에 이제 물량을 조금 줄이자라고 의견을 드렸고, 사실 우량주가 이렇게 많이 밀리다 보면은 이렇게 물량 좀 줄여놨죠. 물량 조금 줄여놓고 내일 추가 반등을 하면 또 물량을 더 줄이려고 생각을 합니다. 물량 더 줄인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박스권을 그릴 확률이 높아요. 이 구간이 다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이 기준봉이라고 할게요. 이 기준봉의 이 중시값 이하에서는 네,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심봉 이하의 매수 관점으로. 지금 보면은 좋은 종목이 워낙 많아서 그렇고요. 그리고 지난번 상승할 때 저희는 반도체 종목에 조금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어제 이제 말씀드린 센트럴모텍 흐름 괜찮았고요. 센트럴모텍은 공략을 안 했습니다. 오늘 공략을 안 했는데 뭐 이것도 강한 흐름 보여줬어요. 장 초반에 캡 들고 충분히 위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 저는 DB하이텍을 매매를 했는데, DB하이텍 상당히 지금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지금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이번 반등 이후에 바닥을 잡은다면 중기 성향 종목으로는 최고인 듯 합니다. DB하이텍도 방향 굉장히 좀 좋아요. DB하이텍도 제가 너무 좀 성급하게 이거 팔아서 큰 수익은 안 났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우량주 쪽은 비중 베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DB하이텍도 좀 오전에 잘랐네요. 여기에서 눌릴 때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이게 최우선 관심 종목이었어요. 이거를 잡아 들어가는 게 이제 최우선 종목이었는데, 이거를 매매를 못하고 다른 종목을 매매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제 종가로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요. 자, 일단 뭐가 있을까요? 넷패스, 테스나. 넷패스는 3만원 위쪽에서 일단 물량 조금 줄이고, 나머지는 내일장까지 해서 맥스 11선이나 21선에서 매매 완료하면 될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SFA 반도체는 종가 들어가서 물렸다. 여기서 일부 비중 줄이고 오늘 올라가면서 좀 매도하고 물량을 좀 남겨놨습니다. 이거를 다 볼 필요가 있나 싶네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서 매도를 하고, 내일장 이것도 아마 올라가면서 매도를 할 것 같아요. 매도를 하고 다시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박스권을 그릴 확률이 있습니다. 박스권을 그려서 하니까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서 보면 좋겠네요. 그 다음 뭐 ITF 반도체 이 엄청 강했죠. ITF 반도체도 강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눌리면 이번에 오늘 밤에 테슬라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에코프로 BM은 많이 못 올랐죠. 에코프로 BM도 눌리면 매수 관점으로 다 봐야죠. 이렇게 강한 종목들이 나중에 반등할 때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갈 겁니다. 종목별로 다 강한 종목 위주로 보세요. 그 밖에 어제는 이제 신풍제약 매매를 했다 했죠. 사실 좀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신풍제약보다도 만약에 화일약품이라든지 크리스탈을 했다면 엄청난 수익을 얻었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좀 남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코믹팜을 이제 좀 보는데, 그리고 어제 댓글 보니까 이제 뭐 ST팜 가지고 되게 많이 우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ST팜 어제 많이 밀려서 그러셨는지. 네, 이제 이런 종목들 테마주는 막 물방치고 그러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렘데시베르가 4월 임상이기 때문에 얘도 재료가 남아 있습니다. 치료제를 봐야 돼요. 치료제 종목을 봐야 되니까 이 아래 구간에서의
매수가 괜찮을 것 같고, 대신 얘는 이 종목 거래 대금이 많지 않아서 물량을 많이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매매는 안 하죠. 그래서 오늘 이쪽 섹터에 상한가도 엄청 많이 나오고 종목들이 강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쪽 종목들 백신 관련 섹터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연구를 통해서 보다 많이 백신 쪽을 하다 보면 시장 하락할 때 나머지 테마가 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신 쪽에 많이 좀 집중을 하셔서 네, 종목을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셀리버리라든지 네, 상가 들어간 것도 다 이런 쪽이고, 셀트리온 제약도 뭐 관련된 임상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바닥권에서 완전히 막 주도주가 바뀐 거예요. 시장의 주도주가.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적 섹터군에 있는 주도주, 그다음 테마군 안에 있는 주도주를 분간을 해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미셀도 이 악성 매물을 어떻게 먹고 가는지에 따라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지금 대박주가 탄생을 하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참 저도 막 그 시젠 이현상 뭐 들어가고 랩지노믹스 한 50% 이런 거 보여드렸는데 안 봐요. 이거 종목들 이제 종목들을 안 봅니다. 이런 종목들을. 왜냐면 지금 바닥권에서 이미 다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더 올라가면 뭐 2배 가면 12만 원인가요? 시젠 2배 가면은 시가총액 3조 4천억이 될까요? 그래서 너무 높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테마는 철저하게 바닥권에서 모멘텀이 다른 데로 도는 종목들 좀 봐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여기서 종목들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종목들이 뭐가 앞으로 될지 연구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시간 나면은 네, 우량주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또 올려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네,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